우리 저번 시간에 돌출이라는 명령 중에 돌출 명령에서 옵션 불이라고 하는 옵션까지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 옵션 중에 그 돌출이라고 하는 옵션 중에서 구배와 옵셋,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새로 만들기 파일 하나 열어보죠. 새로 만들기에서 자, 이름 폴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름이나 폴더 경로 안에 한글이 들어와 있으면 저장이 안 돼요. 자, 여기서 확인. 자, 그럼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죠. 모델링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먼저 우리가 사각형을, 자, 어떤 도형을 그려서 스케치 상태에서 도형을 그려놓고 돌출 명령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럼 먼저 XY 평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XY 평면, 물론 우리 저번 시간에는 XZ 평면도 사용을 해봤죠. 자, 그런데 XY 평면에서 지금은 이번 시간엔 간단하게 XY 평면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풀다운 메뉴 삽입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로 들어와야겠죠.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평면이 바로 XY 평면이라고 했어요. 자,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부분에 생기는 평면. 자, 그리고 X축과 Z축이 교차하는 평면. 자, 그리고 Y축과 Z축이 교차하는 평면. 자, 이 평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 이 의미는 평평한 면을 의미를 하죠. 자, 평평한 면이에요. 자, 평평한 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조금 있다가 돌출이라는 명령을 할 텐데, 돌출에서 XY 평면에서 그려진 이 그 객체는 돌출 방향이 Z축이죠. Z축. Z축의 플러스 방향이나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자, XZ 평면에서 그려지는 그 스케치에서는 돌출 방향이 무슨 축일까요? Y축이 되겠죠? 자, XY에서 그려졌으니까 남아있는 축, Z축. XZ축에서 남아있는 축, Y축. Y축도 플러스 방향이나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고, YZ축에서 남아있는 축, X축이 돌출 방향이 되겠죠. 자,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 돌출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기본값. 자, 우리 스케치,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우리가 이 명령을 실행을 하면 기본값으로 XY 평면이 내가 선택을 안 해도, 따로 선택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여기가 선택이 되죠. XY 평면이 선택이 되죠. 자,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우리 간단하게 볼 거니까 XY 평면 그냥 확인 눌러서 XY 평면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지금 아이콘의 모양들을 보니까 여기 스케치 종료, 풀다운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풀다운 메뉴에서도 좀 아예 여기는 뭐 파일 명령이 아니라 타스크 명령이고, 자, 그리고 자, 여기 스케치 종료에 뭐 스케치 000, 자, 그리고 여기는 스케치 뷰로 전환. 자, 여기 프로파일 명령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죠. 자, 스케치 모드로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스케치를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아까 우리 봤던 모델링 저 환경하고 지금 스케치 환경하고 다른 공간인가요? 공간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거 기억나죠? 뷰 전환 드롭다운. 자, 여기서 이게 뭐죠? 우리 트리메트릭 뷰로 보면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거하고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아까하고의 차이는, 자,
자, 아까하고의 차이는 아이콘들, 시작 버튼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죠. 이런 우리 모델링 할 수 있는 이 아이콘들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은 아이콘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아이콘들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다 보면 불편해요. 불편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다가 휠 버튼을 잘못해서 이렇게 살짝 틀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틀어지면 자, 여기 있는 아이콘, 이 아이콘 있죠? 자, 스케치로 뷰전환이라는 아이콘이죠. 자, 이 아이콘을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우리가 지금 스케치 상태로 뷰 방향이 스케치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자, 얘는 자, 우리가 이 방향을 휠 버튼을 돌려서 제가 휠 버튼을 돌려서 방향이 틀어졌을 때는 자, 이렇게 틀어졌을 때 스케치로 뷰 전환 클릭해주면 스케치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자, 여기서 사각형 하나만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그리는데 자, 직사각형 명령 클릭해서 자, 임의의 지점에 그냥 클릭해서 그려볼게요. 자, 임의의 지점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일단 치수를 이제 기입해야겠죠. 치수 기입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자동 치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아이콘 자, 연속 자동 치수 기입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꺼져 있는 상태여서 그러니까 여기를 켜주면 되겠죠. 자, 저는 이 그 자주색 치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 가로 치수는 100이고요. 세로 치수는 50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Y축에서부터의 거리값은 50, X축에서부터의 거리값도 50.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했죠.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이 치수선들 이렇게 위치 맞추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이걸 우리가 도면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한 치수,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하는 치수니까 얘네들이 뭐 여기에 와 있건 치수가 여기 와 있건 이렇게 상관없어요. 치수의 위치는 치수만 정확하면 돼요. 자, 100에 50 사각형 그렸고요. 자, 이렇게 다 그렸으면 이제 우리가 그 지정해야 되는 아이콘이 바로 이 스케치 종료라는 아이콘이죠. 자, 이 스케치 종료 컨트롤 Q예요. 컨트롤 Q. 컨트롤 Q 버튼 스케치 종료. 스케치 종료하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여기 하다 보니까 여기 치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치수를 어떻게 줬냐면 100에 50을 줬는데 자, 여기 아니라 여기가 50이고 여기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100인 자, 이런 사각형을 그려야 돼요. 자, 어떻게 여기 지우고 다시 그릴까요? 자, 그거보다는 수정을 하면 되겠죠. 수정을 하는데 자, 다시 풀다운 메뉴 삽입에 타스크 환경에 스케치 들어가서 아까 XY 평면에서 그렸으니까 자, XY 평면 다시 들어가요. 확인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뭐 스케치 종료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런 아이콘들 다 나오고 똑같아요. 아까 우리 스케치 모드로 들어간 게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뭔가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선의 색상. 자,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현재 색상이 파란색이죠? 자, 그런데 혹시 아까 어떤 색상인지 기억나나요? 아까는 없나? 자, 이걸 보자고요. 자, 이렇게 스케치 상태에서 그려지면 초록 색깔로 나와요. 초록 색깔로 나오고, 자, 이런 뭐 수직이라든지 수평이라든지 자동 구속 조건에 들어가는 뭐 구속 조건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는데, 자,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요. 그리고 치수도 안 나오고, 분명히 XY 평면에서 그린 거 수정하려고 내가 들어왔는데 파란색으로 나오고 뭐 여기에 수직, 수평 뭐 이런 부분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스케치 종료라고 하는 버튼 옆에 보면 스케치 언더바 000이라고 되어 있죠. 스케치 언더바 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뭐라고 나오는지. 자, 아까는 분명히 스케치 언더바 000이었는데 지금은 스케치 언더바 001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를 딱 클릭해 보면 자, 여기를 딱 클릭해 보면 스케치 언더바 000과 스케치 언더바 00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사각형 그린 거는 여기 있는 스케치 001에서 그린 거예요. 직사각형 그린 게.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 여기 그 스케치 언더바 000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이 스케치 001 지금 우리 들어온 이 XY 평면 이 스케치는 다른 스케치예요. 다른 스케치. 물론 X축과 Y축이라고 하는 XY 평면이라고 하는 같은 평면을 쓰기는 하지만 이 000과 001은 서로 다른 스케치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린 것을 수정을 하려면 000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 모델링 상태에서 이것을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선을 더블 클릭해주면 자, 아까는 분명히 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초록 색깔, 치수도 다 나오고 구속 조건 다 나오죠? 자, 치수도 나오고 초록 빛깔에 치수 나오고 자, 이런 구속 조건들 자, 다 나타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차이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여기 그 스케치 종료하고 여기 스케치 언더바 000 뭐 이런 버튼 그리고 여기 저 프로파일 원호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자, 이 아이콘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봤던 거하고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모자라게 있고 몇 개만 있고 자, 그래서 똑같이 아까 우리 처음에 그렸을 때하고 똑같이 만들려면 여기서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이 버튼. 자, 밑에 버튼 중에 자, 여기 이 버튼 타스크 스케치로 뷰 전환. 자, 타스크 스케치로 뷰 전환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그럼 이 아이콘들까지 이제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치수만 수정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50에 자, 여기는 100.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치수가 수정이 되죠. 자, 치수까지 수정했고요. 여기서도 스케치 종료를 해야 나타나겠죠. 수정이 되겠죠.
자, 이제 돌출이라는 명령을 한번 사용해 보자고요. 자, 돌출 클릭해주고, 자, 제가 뭐 아까 작업하던 혹은 이전에 작업하던 내용들을 얘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는 재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다시 한번 초기화 시켜주고요. 재설정. 자, 그리고 이제 곡선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곡선, 스케치, 곡선 선택을 해주면 기본값. 자, 벡터. 벡터라고 하는 거 우리 방향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방향. 자, 돌출 방향인데 어떤 돌출 방향? XY 평면에서 그려졌으면 Z축이 남죠. Z축의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방향. 자, 얘는 플러스 방향이죠. 왜 플러스 방향일까요? 자, 여기 지금 스케치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Z축으로는 제로인 위치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1 플러스 1, 2, 3, 4.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방향 바꿔주는 것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자, 여기 벡터에서 방향 전원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거나 혹은 여기 있는 이 그 화살표에 머리 부분, 화살 촉 방향을 더블 클릭해 주거나. 자, 그런데 저는 그냥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부울이라는 걸 배웠어요. 부울. 근데 추정됨이에요. 뭔가 지가 계산을 했다는데, 이 컴퓨터가 계산을 했다는데 부울에 없음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럴까? 자기가 자동적으로 계산했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합을 시키거나 빼거나 교차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없음으로 얘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적용을 눌러볼게요. 여기서 끝내려면, 이 명령을 끝내려면 제가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 자,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다른 값을 주려고 해서 이번엔 적용을 눌러볼게요. 명령을 계속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적용을 눌렀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9배라고 하는, 여기 그 부울에서는 그대로 두고 이제 9배와 옵셋을 사용해 볼 텐데, 자, 여기서 곡선을 선택할 거예요. 곡선을 선택하는데 어떤 곡선을 선택할 거냐면, 아까 우리 여기 처음에 그렸던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하려면, 자, 그럼 얘하고 또 중복이 되겠죠. 뭐 물론 마이너스 값을 주긴 해도 되긴 하지만, 자, 저는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곡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이 스케치 커브 말고, 자, 여기 있는 모서리 부분. 자,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모서리 부분이 있죠. 엣지라고 하죠. 엣지. 자, 엣지라고 하죠. 엣지. 모서리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모서리를 자, 이쪽 모서리, 자,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까지 4개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원통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서리가 되겠죠. 자, 여기, 자, 모서리만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런 면들이 방해를 해요. 자, 그럴 때는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자, 점 3개, 퀵픽 대화 상자죠. 1개 이상의, 2개 이상의 선택할 객체가 여기 근접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자, 면, 돌출, 모서리, 자, 면, 돌출. 자, 이거는 이렇게 제가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하이라이트가 되죠. 선택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갖다 대보면 어느 부분이 선택될지를 얘가 하이라이트 시켜주죠. 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선택 필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필터를 여기를 클릭해 봤더니, 자, 곡선 특징 영상, 스케치, 모서리, 면, 데이텀, 치수, 심볼, 단면 세그먼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모서리가 있죠. 모서리.
자, 여기가 있어요. 선택 필터. 선택 필터. 자, 이 필터에서 모서리라는 필터를 지정을 해주면 모서리만 선택이 돼요. 모서리만. 자, 곡선을 선택하면 곡선만 선택이 되는 거고, 면 선택해주면 면만 선택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그럼 필터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가 다 선택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필터가 없으니까, 따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없으니까 전체가 다 선택이 된다. 그런데 저는 지금 모서리만 선택하기 위해서 모서리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자, 모서리. 그리고 이제 마우스 커서를 이런 데다 갖다 놔도 얘네들 아무 반응을 안 해요. 모서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모서리라고 되어 있죠. 유형 필터에. 자, 모서리 클릭. 자, 클릭. 자, 저희 모서리 두 개를 클릭했더니 얘는 이 바디 중에 밑에 있는 건 솔리드 바디고 이 위에 있는 건 어떤 바디? 어떤 바디? 자, 서피스라고 했죠. 서피스인데 자, 서피스인데 여기서는 우리 유지에서는 시트 바디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시트 바디. 자, 최적이 없는 자, 면으로만 이루어진 자, 시트 바디예요. 시트 바디가 나타나요. 왜 시트 바디가 나타나지? 자, 선을 두 개를 더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그제서야 얘가 솔리드 바디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자, 내가 지정을 하는데 꼭 스케치 커브가 아니더라도 이런 솔리드 엣지 부분, 모서리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선택 유형 필터는 사용을 한 후에는 반드시 선택 필터 없음으로 놔야 나중에 작업할 때 선생님 여기 면이 선택이 안 되는데요. 다른 게 스케치 커브가 선택이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얘네들은 지정을 했으면 바로 선택 필터 없음으로 해서 전체가 다 선택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길이를 좀 길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 거리 값을 많이 줘도 되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것들인지 보기만 할 거니까 여기서 이 화살촉 있죠? 화살촉을 드래그 해주면 크기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구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배. 자, 구배라고 하는 부분은 경사, 테이퍼라고 해요. 테이퍼, 경사, 각도를 가진 경사. 자, 여기를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 구배가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구배가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 돌출 방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커브는 밑에 봤을 때 수평 방향이고요. 돌출되는 방향은 수직 방향이에요. 직각을 이루면서 내가 지금 선택한 부분과 직각을 이루면서 수직 방향으로 돌출이 되는데 자, 이게 없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시작 한계로부터라고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한계. 시작 한계로부터라고 클릭을 했더니 뭔가가 약간 바뀌었어요. 뭔가가. 자, 그럼 여기를 좀 우리가 확실히 차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각도가 2도라고 되어 있는데 2도를 10도로 한번 줘볼게요. 10도로 입력하고 엔터. 자, 했더니 바닥면에서부터 자, 수직 방향에서 10도만큼 자, 10도라고 하는 건 각도라고 하는 거는 0도를 기준하는 거죠. 0도를 기준해서 10도는 이거예요. 이만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수직 방향. 자,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걸 바로 우리가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0도라고 보고 자, 거기에서 10도만큼. 자, 여기 왼쪽만 그렇게 10도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도 10도만큼 들어가죠. 자, 왼쪽 오른쪽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면이 전체가 다 그렇게 돼요. 자, 여기를 좀 제가 30도를 줘볼게요. 30도. 자, 30도를 줬더니 4개의 면이 이렇게 30도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어느 높이에서는 얘가 이제 각불이 돼요. 각불. 자, 각불이 되죠. 자, 이렇게 경사지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시작 한 개로부터라고 해서 한 개의 값만 적용이 되지만 시작 단면 여기를 클릭해서 복수로 놓으면 이 네 개의 면 중에 한 개의 면은 이만큼, 한 개의 면은 이만큼. 아, 참.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 한 개로부터 해서 자,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반대쪽으로 경사를 가지게 돼요. 자, 플러스 값을 가지면 안쪽으로 경사를 가지게 되는데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반대쪽으로 벌어지는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시작 한 개로부터가 아니라 시작 단면 클릭해주고 여기를 복수로 만들어주면 자, 한쪽 면씩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한쪽 면은 이쪽, 한쪽 면은 이쪽. 자, 이쪽 면은 이만큼만. 자, 이렇게 네 면의 각도를 달리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면의 각도를 달리 주는 거는 글쎄요. 뭐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많은 경우가 있지는 않아요. 보통은 보통은 우리가 네 면 전체를 다 이렇게 시작 단계로부터 뭐 예를 들어 20도만큼씩 자 봤을 때 나오는 거고, 혹은 시작 단면에서 복수해서 두 개의 면은 자, 두 개의 면은 20도. 자, 여기 20도.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앞쪽에 있는 면은 5도. 바깥쪽에 있는 면도 5도. 자, 이렇게 두 개씩 세트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부울에서 보면 결합 빼기 교차 추정됨. 자, 이런 추정됨이 아니라 결합 빼기 교차, 이 부분이 바로 여기 풀다음에 저 아이콘에도 따로 있죠. 명령이 따로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구배라는 명령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돌출이라는 간단한 구배 같은 경우에는 돌출이라는 명령에서도 주지만 이런 그 명령을 따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그냥 없음으로, 자, 일단 한번 보고 없음으로 놓고요. 이번에는 옵셋 값. 자, 옵셋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옵셋은 지금은 없는데 한 면만 자, 5mm라고 제가 지정을 했더니 아이고, 자, 옵셋을 제가 한 면으로 5mm 지정을 했더니 얘가 선택한 스케치보다도 자, 선택한 스케치가 지금 안쪽에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5mm만큼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5mm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5mm 주면 내가 지금 선택한 많이 안 보이네. 마이너스 10mm. 자, 내가 선택한 이 그 모서리보다도 10mm가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자, 이렇게 작아지죠. 플러스 값을 주면 바깥쪽으로 10mm가 커지는 거고. 자, 이렇게 우리 그 명령 중에 스케치 명령 중에 자, 패턴 곡선에 옵셋 곡선이 있었죠. 옵셋 곡선. 자, 옵셋 곡선 같은 경우에는 선이 안쪽 혹은 바깥쪽 혹은 좌측 우측 하여간 기준이 되는 선을 자, 하나의 내가 선택한 선을 기준해서 닫힌 형상 같은 경우에는 안쪽과 바깥쪽, 뭐 열린 형상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혹은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면서 자, 옵셋이 됐었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그런데 한 면만 되는 게 아니라 양면도 돼요. 양면. 자, 시작면은 자, 끝면은 10mm,
20mm. 자, 시작면은 마이너스 5mm 하면 마이너스 10mm 해볼까요? 마이너스 10mm.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가 선택한 자, 얘는 모서리가 되죠. 모서리를 기준해서 시작 마이너스 5mm가 되고 끝 20mm가 되고 플러스 20mm. 자, 여기 제가 19mm를 했는데 자, 20mm. 자, 20mm로 하면 자, 이렇게 얘를 기준해서 내가 선택한 이 커브를 기준해서 얘는 엣지가 되겠죠. 자, 어쨌든 커브든 엣지든 내가 선택하는 것을 기준해서 시작과 끝 쪽으로 양쪽으로 그 대신에 구멍이 뚫리겠죠. 이렇게 구멍이 뚫리겠죠. 자, 그리고 대칭. 대칭은 값을 하나만 주는 20. 자, 그럼 시작으로 20, 시작 그리고 끝 20, 20씩. 자,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돌출 명령에서 부울, 굽의 옵셋. 자, 설정값은 전에 얘기했었죠. 지금 솔리드인데 시트바디로 놓으면 자, 여기가 시트바디로 만들어지는. 자, 근데 보통은 우리가 솔리드 형상을 쓰니까 자, 이렇게 부울부터 해서 굽의 옵셋. 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객체, 지금 우리 만든 객체 있죠? 이 객체를 잠시 숨겨보죠. 자, 숨기는데 우리 치수도 숨겨봤죠? 치수 숨길 때 어떻게 사용했죠? 편집에 풀다운 메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가 있었어요. 중에 숨기기. 자, 숨기기 명령으로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다운 메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에 숨기기 이용해서 한번 숨겨 볼게요. 자, 풀다운 메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가 있어요. 숨기기 클릭해주고 자, 객체 선택을 해서 확인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삭제된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잠시 숨겨진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숨겼으니까 다시 불러올 수도 있어야겠죠. 자, 불러오는 거는 자, 편집에 풀다운 메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 표시가 있어요. 표시. 아까 숨기기를 이용해서 숨겼고요. 표시가 또 따로 있는데 숨기기는 컨트롤 플러스 B. 자, 그리고 표시는 쉬프트 컨트롤 K. 자, 이거는 여기 명령에 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표시 한번 해보죠. 풀다운 메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에 표시. 자, 그러면 아까 숨겼던 형상이 다른 공간 안에 있으니까 얘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여기를 숨긴다고 해서 어떤 친구들 이 스케치 커브 있죠? 이 커브를 선택하고 삭제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삭제. 자, 삭제를 하면 자, 아까 우리 모델한 거 있죠? 모델링한 거. 그거까지 같이 없어져요. 자, 그리고 꼭 여기 풀다운 메뉴 파일에 풀다운 메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 자, 이렇게 안 들어가도 자, 객체를 선택을 해요. 명령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객체를 클릭해요. 그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숨기기가 있어요. 숨기기 클릭해주고 대신에 표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없으니까 여기에 풀다운 메뉴로 들어가서 표시를 클릭을 해줘야겠죠. 선택을 해주고 자, 이것까지만 숨겨볼게요. 자, 클릭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네 번째 숨기기. 자, 여기에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54페이지 한번 그려볼 텐데요. 먼저 새 파일. 자, 얘는 저장하고 자, 지금 우리 작성한 거는 저장을 하고
자, 닫지는 마세요. 자, 여기 보면 닫기 있죠? 닫기 버튼 혹은 여기 파일에 닫기. 자, 조금 있다가 얘를 쓸 거니까 닫기 버튼 누르지 말고요. 그냥 풀다운 메뉴 파일에 새 파일, 새로 만들기 열어서 파일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그렸던 이 파일과 지금 새 파일 두 개가 열려 있는 상태인데, 자, 그걸 확인해 보려면, 자, 풀다운 메뉴 윈도우에 보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모델 5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모델 54. 자, 여기 체크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아까 제가 작업했던, 자, 이 부분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체크 55 부분 체크를 하면 지금 방금 생성한 새 파일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자, 55페이지, 54페이지 파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유지에서 이 좌표계 원점을 이 도면에서는 어디서 그려주면 좋을까요? 자, 여기는 어디서 그려주면 좋을까? 자, 여기서 지금 이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그 외형 부분에, 자, 도면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위에 옆에 있는 이 입체 도형은, 자, 여러분들의, 자,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체 도형을 안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입체 도형을 안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새는 뭐 여기 그 3D 모델링 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 이렇게 주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 도면 두 개를 가지고 이 형상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냈어야 돼요. 자, 지금은 입체 형상을 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저번 시간에 우리, 자, 이거 했었죠. 자, 정면이 있으면 정면도, 자, 정면도를 기준해서 우측에 있는 것은 우측면도, 좌측에 있는 것은 좌측면도.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 평면도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 저면도. 자, 그리고 우측면도의 우측. 자, 정면도의 뒤쪽 배면도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도면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위쪽과 아래쪽으로 있는 걸 보니까 얘는 항상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정면도예요. 정면도. 자, 정면도는 없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우측면도와 평면도가 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객체를 봤을 때 직육면체가 있죠.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는데 여기가 정면이에요. 자, 정면 그리고 윗면 있고 평면. 자, 여기서 평면과 x, y 평면.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평면이 있었죠. 이 평면은 아까 평평한 면. 자, 평평한 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면은 얘는 탑, 윗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평면도라고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평면도라고 이렇게 붙였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평면과 여기 있는 평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정면도는 항상 있어요. 도면이 이렇게 하나만 있든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네 개가 있든 어쨌든 항상 정면도가 있어요. 정면도가 기준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위쪽과 아래쪽에 있으니까 정면도 평면도나 혹은 정면도 저면도 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뭐 얘가 우측면도가 되고 얘가 좌측면도가 될 수는 없겠죠. 그거는 도면에 안 맞아요. 형식이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도면이 평면일까요? 정면일까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첫 번째 경우.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자, 얘가 지금 위에 보이는 게 평면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정면이에요. 자, 혹은 자, 여기가 정면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정면이고 여기가 저면이에요. 저면, 밑에 면.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여기가 정면일까, 정면일까? 혹은 저면일까? 여기는 평면일까? 평면도 윗면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여기가 정면일까?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자, 답은 둘 다 맞아요. 여기가 평면이 될 수도 있고요. 정면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정면이 될 수도 있고 저면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자, 여기가 평면인데 여기가 저면이 될 수는 없죠. 이렇게 교차될 수는 없어요. 항상 정면 평면 정면 평면이나 정면 저면이나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거는 설계자가 어느 쪽을 정면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데 자, 일반적인 원칙은 있어요. 우리 KS 규격에 보면 제도를 할 때 자, 형상이 잘 나타나는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을 정면으로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봤을 때는 여기를 정면으로 놓고 여기를 저면으로 놓는 게 좀 더 맞겠죠. 맞을 수는 있는데 내가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설계하는 사람이라 나는 여기를 정면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동그란 것도 있고 사각형도 있으니까 여기를 정면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정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평면이 되겠죠. 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형상 오른쪽에 있는 이 입체 형상을 봤을 때 자,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저희 앞에 부분. 자, 앞에 부분에서 지금 원통의 형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형상이 없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보고 나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앞쪽에 원통과 사각형 형상이 있죠. 여기에 원통과 사각형 형상이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도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쪽에서 이 형상을 이렇게 앞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 그린 것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형상이죠. 이 형상인데 이 형상을 앞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봤던 이 도면처럼 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원통이 보이고 사각형 보이고 위쪽에도 어떤 형상이 보이고 옆쪽에도 형상이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이겠죠.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도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게 바로 도면이 되겠죠. 자, 이런 도면은 자, 여기에 선이 없어야 되는데 자, 이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원통의 형상, 그러니까 원통이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그 원호인 형상인데 자, 위에서 봤을 때는 아니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사각형 형상으로 보이죠. 그러면 사각형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원통의 형상과 자, 그리고 자, 여기 지금 그 1점태선으로 점선으로 보이는데 이 점선은 안 보이는 부분, 자, 이 부분, 자, 선이 이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선은 여기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숨은 선으로 나타내 주고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도면은 자, 위에 있는 도면은 얘를 위에서 봤을 때 형상을 위에서 봤을 때 이러한 형상이 나타나는데 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죠. 선이
나오는데 어떤 선이 점선이 나오는데 자 얘는 이렇게 보면 우리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 안에 사각형으로 된 구멍이 자 그 구멍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실선으로 그냥 여기처럼 이 하얀색 선으로 나타내주면 자 여기가 뭐 그 뚫려 있는지 어디가 뚫렸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안쪽에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숨은 선으로 표시를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XY 평면에서 지금 여기 보이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정면이라고 하면 여기는 XZ 평면에서 그려야 되는데 그냥 저는 여기를 정면으로 놓고 그래서 여기가 XZ 평면에서 그리고요. 자, 여기가 정면이라면 여기 위쪽에는 평면이 되겠죠. 당연히 평면이 되겠죠. 평면이 될 거고 여기는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XY 평면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스케치를 하는데 풀다운 메뉴 삽입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로 들어가 볼게요.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자, 먼저 재설정 버튼 눌러줘야겠죠. 재설정 눌러주고 자, XY 평면 제가 지금 XY 평면에서 그린다라고 했었죠. 자, XY 평면에서 그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XY 평면이면 굳이 우리가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뭐 따로 클릭 안 해도 확인 눌러줘도 XY 평면으로 들어가죠. 기본값이니까. 자, 지금 보이는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부분에 자, 평면이 나와 있어요. 자, XY 평면 확인 클릭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도면에서 어느 부분을 좌표계의 중심점 자, 그러니까 원점이 되겠죠. 좌표계. 자, 이러한 좌표계가 있는데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이 원점. 자, 이 원점을 어디를 잡아주면 좋을까요? 이 도형에 뭐 좌측 하단 혹은 뭐 임의의 지점 막 이렇게 있는 임의의 지점 자 이렇게 임의의 지점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불편하게 돼요. 모델링 할 때. 자 그래서 좋은 거는 뭐 이런 좌측 하단 뭐 우측 하단 좌측 상단 우측 상단 우측 하단 혹은 가운데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게 좋은데 저는 여기 이 가운데에 이 원점이 올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그린 다음에 이걸 다 그린 다음에 원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서 그려 나가면 되죠. 여기를 기준해서 여기가 0,0이다 0,0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그려 나가면 되겠죠. 여기서는 XY 평면에서는 가로 50 아니 가로 100 세로 100인 정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정사각형만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직사각형 명령을 클릭해서 자 여기를 가운데 두는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나갈 거예요. 아 근데 크기가 크네요. 자 ESC 키 눌러서 이제 여기 치수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먼저 Y축에 있는 치수를 클릭해서 50 전체가 50이고 절반은 반이 전체는 100이고 전체는 100이고 자 절반인 50, 100.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가운데가 내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사각형의 가운데에 이 중심점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원점 지정하는 거는 내가 모델링 할 때 아 어디가 좀 더 편하겠구나 원점을 어디로 잡으면 편하겠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좌측 상단 좌측 하단 뭐 좌측 상단 이런 데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혹은 임의의 점을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죠. 자 어쨌든 저는 가운데 잡았고요. 여기 XY 평면에서는 이 사각형만 그려놓고 스케치 종료 들어가 볼게요. 스케치 종료로 해서 빠져나갈게요. 자 이제 스케치 종료했으니까 얘를 돌출 명령을 줘요. 돌출
돌출 명령을 주고 아까 보세요. 지금 여기 값이 57mm라고 하는 값은 제가 아까 임의의 값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57mm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재설정 버튼을 눌러서 설정 값을 초기화 시켜 놓고, 자, 먼저 곡선을 선택해야겠죠. 자, 곡선을 선택을 하는데 클릭해서 값이 25mm가 아니죠. 자, 여기 도면을 보니까, 자, 도면은 지금 여기 XY 평면에서 그린 이 그 XY 평면으로 평면도라고 그려져 있는 부분은, 자, 좌측 그 가로와 세로의 높이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높이는 자, 높이는 여기 밑에 있는 도면을 봐야죠. 밑에 있는 도면 50mm가 있어요. 50mm. 자, 그래서 거리값을 50mm를 주면 되겠죠. 50. 자, 그리고 여기는 부을 명령을 쓸 게 없죠.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가 않으니까. 여기선 그냥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자, 이제 어떤 부분을 그릴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원통 형상과 이 사각형, 정사각형 부분.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도에서 봤을 때 이 30파이짜리 원호 부분과 30, 가로 세로가 30인 이 정사각형 부분. 자, 이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평면을 쓰면 좋을까요? 자, 풀다운 메뉴 삽입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는 바로, 자, 원통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정사각형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바로 이면이에요. 이면, 정면.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면. 자, 그럼 이 축은 X축이 되겠죠. 여기 X축. 자, 그리고 여기 이 면, 이 축, 이 방향은 무슨 축? Z축이 되겠죠. 자, 그래서 X축과 Z축. XZ 평면에서 그려야 여기를 그릴 수가 있어요. XZ 평면. 자, 그런데 내가 지금 XZ 평면을 선택을 하려고 막 이렇게 갖다 대요. 자, 그런데 면이 하이라이트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가 막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XZ 평면이 처음에는 XZ 평면을 선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 할 때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뷰 상태가, 지금 얘가 뷰 상태가 음영 처리된 상태죠. 음영 처리와 모서리 부분이 표시가 되는 상태죠. 그걸 어떻게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보는 방향은 트리메트릭이고, 자, 아이콘, 자, 여기 풀다운 메뉴 위쪽에 보면 자, 보는 방향은 트리메트릭이고, 자, 보는 방향이죠. 트리메트릭이고, 음영과 모서리가 지금 표시된 상태로 렌더링 뷰가 음영과 모서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 렌더링 뷰 드롭다운 명령을 클릭을 해서, 자, 드롭다운 명령 클릭해서 음영 처리 모서리 표시가 아니라 정적 와이어 프레임 상태로 놓으면, 자,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가 선택하기가 좀 더 편해지죠. 자, 그런데 여기 정적 와이어 프레임 상태는 꼭 여기서만 할 필요 없는 거죠. 이 아이콘으로 꼭 여기서만 사용 가능한 건 아니죠. 자, 마우스 커서를 객체 바깥으로 놓고 MB3 버튼을 꾹 눌러주면, 자,
자, MB3 버튼을 꾹 눌러주면 모서리 그 마우스 커서를 바깥으로 놓고 MB3 버튼을 꾹 눌러주면 지금 음영과 모서리, 자 지금 이 상태죠. 자 얘는 음영만, 모서리가 없이. 자 여기가 바로 정적 와이어프레임 상태죠. 여기는 그냥 와이어프레임 상태고, 자 여기는 맞춤이 되고, 자 여기는 쉐이딩인데 렌더링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음영 처리와 정적 와이어프레임. 자 요 두 가지. 자 어쨌든 정적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놓으면 여기 좌표기가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자 XZ 평면이 지금 선택이 되는지 잠시 기다렸다가 퀵픽 상태가 되면 여기서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XZ 평면 혹은 면 돌출, 자 XY면 YZ면 XY면 뭐 면 돌출 이렇게 돼 있죠. XZ 평면 선택을 해주고,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 아이콘을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 자 적당한 위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정적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놓여 있죠. 얘 이제 렌더링 상태로 다시 고쳐볼까요. 자 음영 처리, 자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사각형 안에 원과 사각형이 그려져 있죠. 원과 사각형이 그려져야 되죠. 적당한 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위치인 거고, 적당한 크기로, 적당한 위치와 적당한 크기. 자 적당한 크기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제가 치수를 수정을 할 거니까 적당한 크기로 주는 거죠. 자 먼저 직경 치수를 바꿔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직경 치수는 30. 자 그리고 사각형의 가로 치수 30에 세로 치수도 30. 자 이렇게 되면 원과 가로 세로 치수의 정사각형을 치수를 지정을 했고요. 이제 거리 값을 지정을 해야 되죠. 자 먼저 y축에서부터, 자 여기 가로 치수.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아까 제가 평면을 선택한 게 X축, 여기는 X축은 맞죠? 자 그런데 여기가 분명히 XZ 평면을 선택을 했는데, 자 여기 축은 Y축으로 되어 있어요. Y축이 되어 있어요. Y축. 왜 Y축이죠? 여기가 Z축이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여기는 X축 Y축이라고 표시된 거는 X축 축과 Y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 가로축과 세로축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가로와 세로. 자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는 UV라고도 해요. U축, V축. 자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XY라고 표시가 되는 거는, 자 그 이유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대로 두세요. 저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자 제가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XY 평면을 선택을 했어요. XZ 평면. 자 XZ 평면을 선택하려고 여기를 봤더니, 자 여기가 X축은 맞아요. 그죠? 자 XZ 평면 분명히 제가 선택을 했죠. 그랬더니 X축이 맞아요. X축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쪽 Z축, 선택된 Z축에 Y라고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Z축이 여기를 향하고 있어요. 앞쪽을 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평면을 선택하면 그려지는 건 항상 가로 세로, 그러니까 XY가 나타나게 돼요. 가로와 세로의 의미로, 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Y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여기 치수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죠.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25, 25의 높이도 25. 자, 이 사각형의 높이는 10mm고, 자, Y축으로부터도 10mm. 자, 이 10mm는 왜 그런지, 자, 도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맨 오른쪽 면에서부터 10mm만큼. 자, 그리고 여기 30. 자, 그럼 나머지 여기 10mm가 되죠. 총 50mm니까. 자, 50mm에서 10, 10, 30. 자, 해서 여기가 10mm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스케치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스케치 종료하고, 자, 계속 저는 정적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놓을게요. 자, 여기가 렌더링 상태로 놓아지면, 아니 저 음영 처리 상태로 놓아지면 스케치가 안 보여요. 이 솔리드 객체 때문에 스케치가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스케치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적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놓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돌출 명령을 주는데, 자, 돌출 명령 여기도 아까 우리가 값을 설정한 게 있기 때문에 재설정 버튼을 눌러줘야겠죠. 자, 눌러주고, 자, 여기는 이제 선택을 해요. 이 원과 원을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원을. 자, 원을 선택하려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는데, 여기 있는 위에 면이 하이라이트가 돼요. 위에 면이. 자, 이거는 내가 지금 이 비슷한 위치에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퀵픽 대화상자, 잠시 기다렸더니 퀵픽 대화상자가 나타나죠. 막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안 나타나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이 원과 자, 이런 부분들이 하이라이트가 될 때 잠시 기다렸다가 클릭을 해주면 퀵픽 대화상자가 나타나죠. 자, 여기서 면 돌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면 돌출은 절대로 아니에요. 면 돌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선택할 게 면이 아니고 스케치니까 스케치 커브 혹은 아크, 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 스케치, 스케치가 맞아요. 아크, 아크인가? 아크나 스케치나.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니까 면 돌출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틀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면 돌출은 아닐 테고, 면을 내가 선택해서 돌출시킬 거 아니니까 얘네들은 아니고, 스케치나 혹은 아크, 스케치라고 되어 있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둘 다 스케치 언더바 001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케치 언더바 001. 자, 그런데 어떻게 봤을 때 얘는 우리가 스케치 그린 게 아까 원도 있었고, 자, 그리고 사각형도 있었죠. 자, 얘는 전체가 다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스케치 언더바 003, 아니 001 스케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아크, 근데 아크가 아니라 뭐 서클이어야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원에 내가 지금 사각형 이거 선택할 거 아니니까 원이니까 아크에 가깝겠죠. 그래서 요걸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를 클릭해서 봤더니 이상하게 우리 여기 그 유지에서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게 선택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원 선택이 됐어요. 내가 지금 원을 선택하려고 했으니까 원은 선택이 된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각형까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사각형이 왜 선택이 됐지? 자, 다시 한번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놓고 퀵픽 대화 상자에서, 자, 아까는 우리가 아크를 선택했더니 그렇게 됐나 싶어서 스케치를 클릭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케치나 아크나 선택되는 거는 똑같이 선택이 돼요. 여기서는 문제가 따로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곡선 규칙이에요. 곡선 규칙이 곡선 추정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자, 곡선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X, Z 평면에서 그린 게 지금 원과 이 사각형이죠.
곡선 추정은 한 스케치 안에서 그려진 게 전체가 다 선택이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동일한 스케치 안에서 그린 거. 그러니까 스케치 언더바 001에서 그려진 게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게 바로 곡선 추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일 곡선이나 혹은 연결된 곡선,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단일 곡선 선택을 해줄게요. 자, 먼저 곡선 추정에서 단일 곡선, 여기를 클릭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단일 곡선이죠. 단일 곡선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을, 자, 여기서 아크, 자, 선택해주면 원만 선택이 돼요. 원만. 자, 이제 제가 쉐이딩 상태로 음영 상태로 한번 놓아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값이 여기 도면을 봤더니 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위에 있는 도면에서 봤을 때는 스케치가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파이, 자, 그리고 사각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mm.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돌출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를 Y축의 제로로 봤을 때, 자, 제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Y에 50mm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30mm만큼 돌출이 되는 거죠. 더 나와야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기준, 그 스케치가 그려진 부분을 기준하기 때문에 스케치가 그려진 부분은 50이고, 그럼 전체의 길이는 80mm로 지정을 해줘야 이만큼이 튀어나오겠죠. 자, 30mm만큼 지정해주면 이 안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죠. 그럼 80mm라고 여기 끝에 거리값을 80으로 지정을 해주면, 자, 이제 이만큼 나오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자, 여기 도면에는 여기 앞쪽에 30mm만큼, 30파이짜리가 30mm만큼 튀어나오는데 여기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도면에서 봤을 때도 뒤쪽도 30mm만큼 나타나요. 튀어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유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여기가 시작 거리값이 0인데 여기를 마이너스 80을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80. 자, 마이너스 80에서, 자, 여기가 제로이니까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쭉 여기까지가 50이고 51, 52, 53, 54 해가지고 쭉 가다가 여기가 80이죠. 그래서 끝에 거리값을 80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50인 위치예요. 여기서부터 또 30mm만큼 가야죠. 자, 51, 52, 53, 54 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80에서 80까지, 마이너스 80에서 80까지, 자, 이렇게 해줘도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죠. 신경 쓸 것도 많고.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돌출의 옵션에서 자, 한계 부분의 옵션에서 대칭값이 있었죠. 대칭값을 80을 주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스케치 커브를 기준해서 돌출 방향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대칭시키는, 자, 이런 돌출 방향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부울이에요, 부울. 자, 이 사각형과 이 원통을 제가 결합을 시켜야 돼요. 결합을 시킬 거예요. 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것들 결합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합이 안 되면 나중에 블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결합을 시켜야 돼요. 자, 결합을 시키는데 결합이라는 명령을 따로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추정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정됨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알아서 어떤 것을 계산을 한다는 거죠. 미리 짐작을 하는 거죠. 이 컴퓨터가 짐작을 하는데, 자, 제가 여기서 이 객체 안에서 이 사각형에서 이 원통을 빼낼지 혹은 교차되는 부분만 남길지 그 부분은 얘가 모르지만 그냥 통상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안쪽에서 그려졌으니까 결합시키는 게 맞겠구나, 얘가 먼저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추정됨이라고 보니까 부울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결합.
내가 지금 생성시킬 이 원통 있죠. 원통이 기준이 되고요. 자, 이 원통과 결합을 시키겠다. 어떤 객체를? 자, 이 사각형을. 자, 이 사각형이 선택이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바디 선택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초록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초록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선택이 완료가 끝났다라는 거고, 바디 선택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괄호 안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하나가 선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확인해 보려면 어떤 게 선택이 됐는지, 물론 여기는 안에 있는 게 그럼 생성이 된 게 사각형밖에 없으니까 굳이 확인 안 해봐도 되겠지만, 혹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때는 바디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 여기를 클릭해 보면 선택이 된 부분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적용을 눌러 볼게요. 적용. 자, 적용을 눌러서 이제 얘네들은 결합이 됐어요. 자, 이제 사각형이 필요한데 사각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얘 또 안쪽에 있어서 안 보여서, 자, 이 부분을 우리 음영 처리로 정적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놔야겠죠. 자, 저는 보통 MB3 버튼 누르니까 MB3 버튼 정적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놓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출을 하는데 재설정 값을 눌러줘야겠죠. 재설정 눌러주고, 얘 제일 처음에 선 선택하기 전에 곡선 추정 안 되겠죠. 곡선 추정하면 이 원도 또 선택이 될 테니까 여기서는 단일 곡선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단일 곡선으로 놓고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 선을 선택을 하는데 단일 곡선으로 놨더니 이 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곡선이니까 얘가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데, 이 선은 이 사각형은 4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단일 곡선으로 놓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연결된 곡선 규칙에서 연결된 곡선으로 놓고 선을 선택을 해주면 4개가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아까하고 똑같이 대칭값으로 80을 놔주면 아까하고 똑같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음영 처리로 놔볼게요. 제가 80이라는 값을 주고, 자, 그대로 했더니, 자, 여기서는 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여기 추정됨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결합이 아니에요. 빼기예요. 빼기. 이 사각형에서, 이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야 돼요.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을. 자, 그래서 여기 값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80까지 줄 필요도 없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정적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놓고 여기는 연결된 곡선으로, 자, 이 사각형 선택을 해주고, 자, 얘는 다시 정적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놓고 여기 있는 화살표 있죠? 자, 여기 보이는 화살표. 자, 이 화살표를 쭉 당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대칭값으로 놓고, 값을 우리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빠질 거니까. 자, 이 객체보다만 더 크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큰 사각형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기만 하면 돼요. 자, 정확히 얘가 50이어도 상관없고, 자, 넉넉히 더 크게 제가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부울에서 결합이 아니라 빼기를 놔줘야죠. 빼기 확인 눌러주면, 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각형 구멍이. 자, 그러면 이제 XZ 평면에서 그렸던, 자, 이 객체는, 자, 원통의 객체는 결합을 시켰고, 자, 그리고 사각형의 객체는 이렇게 빼기로 해서 구멍을 뚫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도면에서 봤을 때 여기 위쪽에 있는 형상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위쪽에 있는 형상이 있는데, 자, 이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 평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x, y 평면에서 봤을 때, 자, 이러한 형상이 필요해요. 자, 여기 보니까 60파이에서, 자, 25mm씩 양쪽으로, 자, 5mm씩, 자, 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잘리면 되는 형상인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모델링을 해보죠. 자, 풀다운 메뉴 삽입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자, XY 평면에서 그리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선택 안 해도 그냥 확인 눌러도 되겠죠. 자, XY 평면으로 들어왔고요. 자, 이제 원 아이콘 클릭해서 자, 원 아이콘을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기존점 스케치 원점 기존점 한번 클릭해 볼게요. 기존점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 직경은 60파이가 되겠죠. 60파이.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도면을 보는 것도 자, 우리 그 교재에는 여기 R30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형이 이렇게 그냥 원이 아니라 이만큼이 잘려져 있는 원이죠. 자, 그러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2-R30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죠. 위쪽에 R30과 아래쪽에 R30 두 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2-R30이라고 표현해 주는 게 맞겠는데 어쨌든 R30이니까 우리가 지금 원을 그리니까 직경은 60파이가 되겠죠. 자, 60파이 직경 60 엔터 60 엔터. 자, ESC 누르고 명령 종료하고요. 자, 이번에는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수직선을 두 개를 그려주면 되겠죠. 수직선 두 개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르기로 빠른 트리밍으로 클릭해서 여기를 다 잘라주면 자, 그리고 이제 치수를 추정 치수로 자, Y축에서부터 왼쪽 오른쪽의 거리값을 각각 25mm씩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60파이에 거리값 직선의 거리값은 25mm씩 지정을 해주면 자, 이 영상이 완성이 되죠. 스케치 종료. 자, 그런데 아까 그렸던 이 형상이 안 보여요. 어디 갔죠? 자, 바로 밑에 XY 평면에서 그려졌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 나오는 게 맞겠죠. 자, 위에 밑에 있는 게 맞는데 이제 얘를 돌출을 시키면 되겠죠. 돌출 명령을 주고요. 곡선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자, 여기 재설정 버튼 눌러주고 자, 여기서는 연결된 곡선을 사용해야 될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얘를 잠깐 숨겨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커브가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스케치 커브가 여러 개가 있죠. 자, 지금 이건 원과 사각형은 XZ 평면에서 그려진 거죠. XZ 평면에서 그려졌으니까 같은 평면에서 그려진 게 아니니까 얘는 선택이 안 될 거예요. 돌출 명령에서. 얘네들은 선택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각형과 XY 평면 자, 그리고 이 좀 전에 그렸던 이 60파이짜리 원의 형상과 얘도 마찬가지로 XY 평면에서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XY 평면에서 그려졌는데 내가 그러면 여기 그 곡선 규칙에서 자, 곡선 규칙에서 곡선 추정 자, 곡선 추정은 같은 스케치상에서 그려진 거는 다 선택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곡선 규칙을 곡선 추정이 아니라 연결된 곡선 혹은 단일 곡선 자, 얘는 선, 원호, 선, 원호 자, 이렇게 있으니까 4개의 객체니까 연결된 곡선이 맞겠죠. 자, 얘 근데 연결된 곡선을 지정을 해줘야 될까요? 자, 같은 XY 평면에서 그려진 스케치긴 하지만 얘는 스케치 언더바 000에서 그려진 거고 여기 이 XZ 평면 얘는 스케치 언더바 001에서 그려진 거고 여기 이 여기 있는 XY 선과 원호가 있는 이 그 스케치는 스케치 언더바 002에서 그려진 거예요.
같은 000이 아닌 002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같은 XY 평면이라도 다 같은 평면이 아닌 거죠. 같은 스케치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곡선 추정으로 놔도 상관이 없어요. 자, 한번 해보죠. 자, 돌출 명령을 주고요. 여기서는 곡선 추정 그대로 놓고요. 제가 이 커브를 선택을 해볼게요. 커브만 선택이 되죠. 여기 있는 이 스케치, 이 사각형의 스케치까지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린 요 스케치만 선택이 되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도 높이 값이, 자, 높이 값이 이 위의 면에서부터 30mm만큼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바닥면이 제로니까, Z의 제로니까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50이고, 자, 여기서부터 51, 52, 53, 54, 55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총 80이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 값이, 끝에 거리 값이 80이 되어야 되는데, 자, 80 엔터 쳤더니 이제 올라오네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 자, 여기 사각형을 봤더니 사각형에서 반쪽을 얘가 가려요. 이만큼이 돌출이 같이 돼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놓고 여기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 빼기를 해줄까요? 자,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자, 여기 값을, 시작 거리 값을 50을 주면 되겠죠. 자, 시작 거리 값을 50을 주거나 아니면 45를 줘도 되고요. 아니면 40을 줘도 되고, 대신에 40 이하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40 이하로 예를 들어 35를 주면 밑에만큼, 자, 여기가 자, 여기가 Z0인 위치에서 여기가 Z40이죠. 자, 그러니까 40보다 적게 나오면 이만큼이 삐져나오는 거죠. 그만큼이.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40만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끝에 거리 값은 80으로 놓고 시작 거리 값을, 자, 선택까지로 놓는 거예요. 선택까지. 선택까지를 어느 선택? 자, 선택까지로 놓고 이 위의 면을 선택해주면 시작 거리 값이, 시작 위치를 내가 이 면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선택까지로 놓고. 자, 근데 다음까지는 왜 안 되겠어요? 다음까지는 이 면도 선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 선택까지로 해서, 자, 다음까지는 얘가 실행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선택까지로 놓고 이 면을 선택을 해주면 이 면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값을 40 이상으로, 시작거리 값을 40 이상으로 주거나 혹은 선택까지로 놓고 여기 이 면을 클릭하거나. 자, 그리고 바디 선택은 결합으로 놓으면 되겠죠. 자, 확인. 자, 이제 여기 위에 그 객체까지 만들어졌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디귿자 형상의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자, 얘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디귿자 형상으로 되어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릴 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지금 디귿자 형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나 혹은 여기 30파이, 60파이짜리 이 원으로 지금 그린 거나, 원래는 XY 평면에서 다 그리면 돼요. XY 평면에서 다 그리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교재에는 자, 다 따로따로 그려져 있어서 저도 지금 따로따로 하는데, 실제 우리 그릴 때는 디귿자 형상이나 다 XY 평면에서 먼저 그려놓고 작업을 하면 돼요. 자, 어쨌든 여기 디귿자 형상 이제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이제 마우스 커서를 이제 여기 풀다운 메뉴 삽입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로 들어가 볼게요.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로 들어가는데, 자, 지금까지는 XY 평면이나 YZ 평면, XZ 평면,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것도 디귿자 형상도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XY 평면에서 그리면 되긴 하는데, 자,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윗면 있죠? 이 위에 있는 면. 자, 이 위에 있는 면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 위에 있는 면이 빨갛게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이 좌표계 있죠? 좌표계도 자, 이렇게 자, 이쪽 부분이나 이 오른쪽 끝부분이나 혹은 왼쪽에 있는 끝부분, 자, 이런 부분에 얘네들이 생기게 돼요. 이런 점들 있죠? 끝점이 되겠죠. 이런 엣지, 모서리 부분의 끝점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 이 그 좌표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제가 마우스 커서를 잠깐 뒀더니 점 3개가 생기는 걸 보니까 여기 이 인근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면 돌출. 자, 지금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면. 자, 그리고 면 돌출이라고 해서 이 바로 밑에 있는 면도 얘가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선택할 거는 이 위에 있는 면 있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좌표계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 그 모서리 끝부분에 올 수 있도록 위치를 시키고요. 자, 그리고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이 됐으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죠. 혹시 잘못 선택이 된 친구들은 여기 있는 재설정 버튼 다시 클릭을 해서, 자, 다시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클릭을 해주면, 자, 주황색으로 이 면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X, Y, Z 나타나죠. 확인 눌러주면,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XY 평면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면이 이 XY 평면하고 동일한데, 방향은 동일한데 다만 그 Z축으로 50mm만큼 올라와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프로파일 명령으로, 자, 우리 프로파일 명령으로 시작점은 여기 스케치 원점, 자, 여기 있는 원점을 클릭해 주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둬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디귿자 형상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한 부분인데, 그 설명을 한 부분인데, 자, 제가 이쪽으로 그리려고 쭉 가다 보니까 이 화살표 표시가 나타나죠. 그리고 점선으로 나타나고, 이 점선은 방향을 의미를 하고요. 실선으로 나타나는 거는 마우스 커서가 지금 실선까지,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치까지, 자, 이 위치까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화살표 표시는 수평 방향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수평. 자, 그래서 자, 수평 방향으로 길이는 대략적인 크기로 클릭해주고, 이번에는 밑에 있는 방향. 자, 밑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죠. 자,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자, 여기 있는 실선과 점선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화살표, 수직 방향의 화살표 나타나죠. 자, 그럼 대략적인 크기로 클릭해서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자,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그릴 때 여기 있는 이 점선은, 굵은 점선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을 의미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짧은 좀 작은 점선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이 작은 점선은 이 점, 끝점, 이 선에서부터, 이 선의 끝점에서부터, 자, 여기를 내가 클릭하면 여기 일치한다.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일치한다. 그런데 이 작은 점선이 여기 끝점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에도 생겨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 여기 보이나요? 자, 이쪽에도 이 위에 있는 선에, 자, 위에 있는 선의 중간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점선이 나오고, 자,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 위에 아래에 있는 선에서 중간 위치에 선이 나오고, 자, 여기는 선이 나오고. 자, 그런데 이거는 참고할 뿐이지 뭐 어떤 그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클릭해주고 여기도 클릭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클릭을 하면 자, 이 표시가 이 객체 스냅의 표시가 바로 곡선상의 점이죠. 자, 곡선상의 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노랗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 곡선상의 점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얘가 수평 방향이나 수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얘가 살짝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 이 선에 대해서 아이고. 자, 이 선에 대해서 수평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곡선상의 점 클릭해주고 끝점은 자, 여기 선 여기 시작점에서 끝나는 선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솔리드 닫힌 영상으로 나오니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ESC 키 누르고 자, 지금 그렸던 직전에 그렸던 이 선 있죠.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평선하고 틀린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점? 어떤 부분이 틀릴까? 바로 중간 부분에 이런 굵은 표시가 없어요. 자, 이 굵은 표시가 수평이라는 표시죠. 자, 수직 방향의 가운데 있는 것은 수직이고 자, 얘는 이 수평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는 이유가 제가 여기에 곡선상의 점을 클릭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이 아니고 약간 틀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선을 클릭해주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중에 보면 수평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있죠. 수평을 클릭해주면 자, 구속 조건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치수를 여기에 있는 치수는 40에 자, 여기는 10 자, 그리고 이쪽에 자, 이쪽에 치수는 20 자, 이쪽에 치수는 30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30에 10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10, 20, 30 아니 10, 20, 10 자, 그리고 길이 값은 40에 30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스케치 종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이 위쪽에 이렇게 그려져도 되지만 여기 x, y 평면 여기서 그려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면을 우리가 스케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린 거고요. 자, 이제 돌출을 시키면 되겠죠. 돌출 명령으로 자, 이 객체를 선택을 해서 재설정 안 눌렀네요. 재설정. 자, 여기 곡선 규칙에서는 곡선 추정 사용해주면 되겠죠. 곡선 추정. 이 평면에서 그려진 객체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얘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돌출 방향이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방향하고 틀리죠. 만들어야 되는 방향하고 틀려요. 자, 그럼 방향을 일단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5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클릭해주고 방향도 제가 여기 있는 방향 반전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끝에 값을 연장까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연장으로 이 밑에 면을 선택을 해주면 방향도 제가 설정할 필요 없고 거리값도 설정할 필요 없고 연장까지를 선택해주면 자, 아까는 여기 밑에 있는 자, 아까 이 밑에 있는 이 커브를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작 거리값을 선택까지로 했었죠. 근데 여기는 왜 연장까지를 했을까요? 선택까지가 아니라 다음까지나 선택까지는 이 지금 선택한 이 객체가 스케치한 객체가 내가 선택하는 이 면에서부터 삐져나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얘는 삐져나와 있죠.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이 면이 바로 여기 있는데 이 바닥면인데 자, 이 바닥면에서 이 스케치 커브가 바닥면에서부터 삐져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연장까지를 선택해야겠죠. 자, 그리고 부울에서는 결합으로 놓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다 그려졌어요. 다 그려졌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스케치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있죠. 자, 그래서
풀다운 메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에서 숨기기와 표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는 표시 및 숨기기에서 표시 및 숨기기 바로 들어가 보면 표시 및 숨기기가 또 따로 있죠. 명령 중에. 자 컨트롤 W예요. 자 얘를 클릭해주고, 자 여기에 솔리드 바디, 팟셋 바디, 자 스케치, 데이텀 좌표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스케치 부분에서 마이너스 표시를 클릭해주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공간 안에서 그려져 있는 스케치는 전체가 다 숨겨지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표시를 해주면 전체가 다 표시가 되고, 자 전체를 표시하고 숨기기 할 때는 표시 및 숨기기 이 대화 상자에서 플러스 표시와 마이너스 표시를 적절히 활용해주면 내가 의도한 대로 표시하거나 숨길 수가 있어요.